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일본 임금은 미국의 60%, 한국에도 밀린 일본의 몰락입니다.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가 쓴 칼럼으로 빅맥 지수를 통해 일본의 생산성 저하를 진단하고 IT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늦은 지금 일본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칼럼 내용과 뜨거운 반응 함께 보시죠.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의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가격은 미국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달러로 표시한 일본인의 임금이 미국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이런 차이는 무역에 의해서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일본이 안이하게 엔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 각국의 빅맥 가격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빅맥을 사면 일본은 물가가 싼 나라라고 느낄 것이다. 반대로 일본인은 미국은 물가가 비싼 나라라고 느낀다. 즉 해외여행을 했을 때 일본인은 가난한 여행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빅맥은 세계 어디서나 거의 동일한 품질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사도 같은 가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실현하는 환율을 빅맥 지수 1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일본의 경우 1달러는 69엔이다. 빅맥 지수 1은 미국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구매력을 실현하는 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것과 실제 환율의 비율을 계산하자. 이를 빅맥 지수 2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를 계산하면 69.0 나누기 110 이퀄 0.628이 된다. 빅맥 지수 2는 실질 실효 환율에 대응하는 구매력 평가로 기존 시점을 정해 그때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환율이다. 여기서 근로자 평균 임금과 빅맥 가격의 비율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만약 실질 환율이 빅맥 지수 1과 같다면, 즉 빅맥 지수 2가 1이면 그 나라의 평균 임금은 미국과 같아진다. 그러나 만약 빅맥 지수 2가 1보다 낮으면 그 평균 임금은 미국보다 낮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0.623이므로 일본 노동자의 임금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의 약 6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상당히 낮다. 실제로 빅맥 지수 2 순으로 세계 각국을 나열하면 일본은 31위다.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보다 상위에 있다. 미국은 제5위이다. 한국은 19위로 일본보다 상당히 상위, 사우디아라비아 26위, 파키스탄 29위도 일본보다 상위, 중국이 33위로 일본에 바짝 다가섰다. 사실 일본의 빅맥 지수 2는 1980년대에는 1을 웃돌았다. 그 후 떨어졌어도 2010년에 0.96이었다. 2000년경까지만 해도 세계 랭킹에서 정상급이었다. 그에 비하면 현 상황은 현저한 몰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OECD는 구매력 평가에 의한 1인당 GDP와 취업자 1인당 GDP를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구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그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으며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 일본 수출 산업 입장에서 보면 엔화 약세가 되면 달러로 표시된 일본의 임금을 자동 절하하는 것과 같아 이익이 늘어난다.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 엔고가 되면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따라서 엔고는 국난이라 불린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엔화 약세 정책이 취해지면서 빅맥 지수 2가 1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엔고에 의한 이익 감소는 기술 혁신을 실시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이로써 이익을 올려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투자가 필요하고 노동의 배치 전환 등도 필요하다. 그보다는 손쉽게 이익이 올라가는 엔화 약세라는 수단에 의존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었더라면 임금이 상승했을 것이다. 일본은 1970, 80년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실현했다. 환율은 강세를 보였지만 기업의 이익도 임금도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1990년대 무렵부터 그럴 수 없게 됐다. 이것은 세계가 IT,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발전시키며 성장률을 높였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엔화 약세에 안주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그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를 통해 엔화 약세, 즉 금융 완화는 실현됐지만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한창인 디지털화의 지연도 이 현상과 다르지 않다. 200엔 도시락이 화제가 되었었지. 정말 그러지 말자. 월급 15만엔의 간호직이라든가 18만엔의 요리사라는 등 말을 많이 듣는데 사람을 고용할 금액이 아니야. 그것밖에 지불할 수 없다면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이미 파산.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종업원은 행복하지 않아. 싸니까 좋다는 가치관, 일본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선진국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가 될 거야. 값싼 물건을 추구한 결과 스스로 자기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좋은 것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임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을 늘려 저소득자의 온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이런 저소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 현실에서 최저임금도 오르지 않고 노동의 질도 좋아지지 않는다. 물가를 올리면 저소득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낮춰야 돌아간다. 국가는 정책을 잘못해 국민의 목을 졸라 세금을 올린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많은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무슨 정책이든 헛수고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일 것이다. 취직 사이트를 보면 실태를 잘 알 수 있다. 기본급 16만엔이 허다하다. 진짜 실수령액 13만엔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고정야근비라는 나쁜 제도를 없애고 시급뿐만 아니라 정사원의 최저 기본급이 23만엔 정도는 해야 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기업은 아예 망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지연으로 생산성이 오르지 않아 임금이 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GDP의 절반은 민간 소비이므로 파견법으로 비정규 급료가 늘고 임금이 줄어들어 소비가 줄어든다. 이로써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실제로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파견법을 개정해 1인당 GDP가 5위에서 30위 정도로 급락했다. 그리고 무역 등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이 일본의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득이 되지 않고 환율도 반응이 둔해 엔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인력 파견업이 판치고 국가의 비정규직 대책이 허술하기 때문 인재 파견 회사가 정규 수입을 가로채고 비정규 사원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구조다. 인력 파견업을 없애면 고용하는 이상 생활 보상의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용역업체에 지급했던 부분을 직접 고용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가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에 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책정된 인건비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을 주는 사회적 의무도 안고 있는 것 같다. 돌쇠 한마디. 중요한 건 생산성 향상인데 낮은 임금에 좌절하는 댓글들만 넘쳐나는군요. 악순환에 빠진 그들을 보며 우리의 길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